그리고 또 등에 카이포시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 가는 메커니즘이 카이포시스랑 무릎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카이포시스를 이루는 근육들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카플라 먼저 다운로드 시켜서 그 뉴트럴 포지션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극상 근육으로 이미지를 시켜준다든지 알겠습니다. 삼각근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포지션을 합니다. 자, 선생님 물리치료사죠. 이게 저렇게 치료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차죠? 6년 차. 아유, 선생님 몇 년 차죠? 저 우리 9년생. 더 젊어 보이는데? 애를 보이는데? 애때 보이는데? 2, 3년 된 줄 알고. 다른 과 다니다가. 쌤 말 듣고, 저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쌤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자, 선생님 이야기에 딴지를 걸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빈지먼트가 오는 이유는 로테이트 커브 3개의 근육 중에, 4개의 근육 중에 이 3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스카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스카풀라와 휴머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좀 더 예쁘게. 됐다. 됐죠? 자, 위에 아크로미온이 있고, 파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있다. 대충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 두 개의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이게 무슨 인대죠?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와 코라코이드 프로세서, 아크로미알 이 세 개를 연결해가지고 코라코 아크로미알 아치라고 해요. 이렇게 돔 형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육이 요 아래 통과를 해가 흘러갑니다.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그죠? 근데 이 아크로미온과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물론 끼이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왜 끼일 수밖에 없냐면요. 자, 우리가 팔을 외전시킬 때 어깨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액세서리 모션이 있어요. 어깨 움직이면 총 6가지인데요. 맞죠?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전, 외전. 수평, 내전, 외전 빼고.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액세서리 모션이 3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면, 어떤 동작이 일어나죠? 어떤 동작이? 이걸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위쪽으로 구르는 롤링과 아래쪽으로 흐르는 뭐죠? 글라이딩입니다. 롤링과 글라이딩이 함께 일어나야만 180도 외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스카풀라하고 휴먼 헤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상이 되는 이유는요.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버드 롤링만 되니까 얘가 자꾸 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다운로드 글라이딩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뼈 자체가 아니라 당기는 힘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로 가는 치료는 안 된다라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팔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운로드 글라이딩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죠. 그죠? 헤드를 밑으로 밀어, 진짜 힘을 빼고, 밀어주면 됩니다. 미는 이는 다운로드 글라이딩 엑서사이즈입니다. 물론 트랙션 상태에서 더 할 수는 있겠죠. 바로 높여가지고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임피지는 없어질까? 잘 안 없어지죠. 아까 선생님은 그 이유 말에서 말이 답이에요. 상승모근이나 뒤쪽에 하는 등쪽 근육들, 롬보이드나 오히려 앞에 거는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자, 롤링과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있는데요. 이 롤링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헤드가 위로 가면 아크로미언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치니까 이 아크로미언 밑에로 흐르는 이 극상근이 자꾸 끼이는 거예요. 제 책에도 있어요. 책 보시면 사진에도. 그래서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헤드를 다운로드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를 시키는데 그것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회전근개 중에 4개가 있는데 롤링에 관여하는 근육이 극상근입니다. 자, 극상근. 나머지 3개가 다운로드 글라이딩에 관여해요. 극하근, 견갑하근,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소원근. 물론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대흉근, 그 다음에 광배근, 스카폴라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견갑근근, 능형근, 등중에 근육이 다 관여합니다. 이렇게 주변 근육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성목은, 하승목은. 특히 상승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깨를, 스카폴라를 위쪽으로 끌어서 유지하는 역할에 상승목이 굉장히 이렇게 어깨 밑으로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을 하는데, 그 어깨 상승목이 타이트하게 경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줘요. 이 어깨 아픈 환자들 보면 이 상승목이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같이 다 보여요. 중성목은 하승목은 이 광배근에 같이 연결이 되니까 놔두고 초기에는 이 3개의 근육만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안 된다면 결국 50개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렇게 갑니다. 50개월 환자들. 그래서 이게 롤링에 관여하고요. 이게 글라이딩에 관여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롤링만 극상근이 당기기 있는데 이 3개 근육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만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키는 동시에 작동을 해야만 롤링과 글라이딩이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임핀지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핀지가 뭐냐면 극상근이에요. 이 극상근이 더 이상 끼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상근이 이렇게 당길 때 3개 근육이 밑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헤드를. 이 2개의 근사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이 안에서 180도 외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롤링이 이게 내려오는 게 글라이딩인데요. 이 글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로 이렇게 자꾸 구르잖아요. 위로 헤드가 구르면서 위를 딱 지나가는 극상근이 끼어버립니다. 지가 당겨놓고 지가 끼이는 것입니다. 극상근 지가 자기가 롤링을 시켜놓고 외전시키면 팔을 외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끼어버립니다. 얘가 끌어올릴 때 같이 밑에 당겨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치료 어디로 가야 되냐 말입니다. 시리악스처럼 힘줄이 생긴 염증의 디프렉션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 칼텐본이나 시리악스 멀리간처럼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킨 엑서사이즈를 해야 될 것인지 아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되지 않는 것, 극상근이 끼이는 것, 이는 결과인 것이죠. 왜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되지 않고 왜 극상근이 끼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운로드 글라이딩에 관여하는 이 3개의 근육이다.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 3개의 타겟으로 풀고 나서 목을 교정을 하고, 어깨 상승목으로 가는 것은 경주 4번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과 덕을 교정한 상태에서 팔을 들어보려 하면 들었을 때 이렇게 임핀지가 되면 팔이 뜨끔하잖아요. 그죠? 원활히 돌아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제도 됐을 텐데 내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돼. 인터널 로테이션. 이 하나는 극상근은 외전에 관여한다 할 수 있지만 이 3개의 근육들이 인터널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머슬들입니다. 주로 레스트 부클에 붙고 있기 때문에 정지점이 얘는 그레이트 투부클에 붙고요. 극상근은 나머지 3개는 레스트 부클에 붙고 있기 때문에 내외전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조치를 취하고 이 동작의 통증이 없을 때가 치료가 한번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게 잘 되지 않는다 했을 때, 팔을 들 때 뜨끔뜨끔하고 마칩니다. 그죠? 마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통증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움직인다면 직업상 일을 해야 된다든지 스포츠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동호회 같으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계속 오버헤드 스트로킹을 계속 한다면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모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시한다면 이 급상근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 지점에 하얗게 섞여 끼어요. 정확하게는 이 근육 안에 끼어 있어요. 근육 안에 도로 같은 게 보여요. 이게 스케입니다. 그래서 이걸 칼시픽 텐디라이티스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야간 통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간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 밑으로 전이가 되기 시작하고 충돌 증후군은 야간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이런 누구도 안 아프고 통증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연마통이 나타나는 거. 어마어마한 통증이 온다 하더라고요. 스케가 끼이는 환자들이. 왜 스케가 끼었겠어요? 계속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되고 이러니까 급상근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칼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찢어질까요? 왜 찢어질 것 같아요? 이 밑에서 당겨주지 않는데 계속 그 힘을 쓰니까 급상근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부하가 온다면 나머지 나눠서 들어야 20분, 20분 이래 들어야 되는데 극상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진다면 언젠가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찢어진 근육을 집어본들 회복되나요? 회복 안 되더랍니까?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나 저한테 옵니다. 수술해놓고 치료해달라고. 이건 손 안 되잖아요. 수술하고. 핀으로 찍기도 하더라고요. 또 찍혀서 찍었다고 하던데 뭐 MRI를 내 볼 수 없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척추 환자들 MRI 찍 가져와고 보여드릴까요?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그걸 왜 봅니까?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팔을 놔두면 팔을 낼 때 그런 소리가 나요. 팔을 이렇게 해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팔을 그럭그럭 하시는 분 있나? 그럭그럭. 그걸 내가 없앨 수 있습니다. 팔을 그럭그럭 하시는 분. 요즘 그래요? 운동 범위가 이게 100%안 되는 거는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건 선생님 다 되는 겁니다. 예?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좀 불편해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소리 안 납니까? 나요. 누가 납니까? 또, 이거 선생님, 몸에서 나는 그 어떤 소리도 없어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것은요, 마찰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무릎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통증이 없지만, 그 젊은 나이에는 또 지내가다가 보면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회복이 된 겁니다. 관절 끄끌 근데- 나는 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척추 교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움직임을 계속 줄 때 드륵 소리가 나는 것들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마찰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찰이 되면 어깨가 아스라이티스입니다. 그래서 견봉이 뽀록 튕겨 올라와요. 계속 마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로 가죠? 슬랩. 네, 슬랩으로 처음 들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은. 관절순이 찢어지는 것은, 물론 어떤 과다 외력에 의해서 찢어질 수도 있겠지만, 왜 다른 선수들은 안 찢어지는데, 그 선수만 찢어지냐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깨 주변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슬랩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은 없어요. 원에서 빼고. 자, 이 모든 것을 치료가 안 된다면, 어깨를 지나는 모든 근육들은 관절을 잠궈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근육들이 다 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극하근, 이렇게 상성모근, 뭐, 중성모근, 하성모근, 광배근, 이 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모든 근육들이 관절을 가로질러서 지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과 대음과 스카풀라의 메디얼 보드에서 안쪽으로 힘의 방향이 이래요. 그 다음에 서브스카풀라리스 이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라투스 안테리어 또한 스카풀라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레바트 스카풀라 얘는 숄더에 관여하지 않지만 놔두고
앞쪽으로 가면 대흉근. 이런 것들이 관절을 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근육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밧줄처럼 다 길이로 되어 있는 이 근육들이. 그래서 서로 크로스 방향으로 서로 당긴다면 관절 내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압박이 돼버리죠. 압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압박된 걸 분리시키려고 트랙션도 하고 그래요. 트랙션 하는 상태에서 글라이딩 엑서사이즈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압박을 시키는 근육들이 원활하게 풀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숄더를 트랙션 시키고 글라이딩 시키고 하는 힘보다 그 힘 가지고 이 근육들을 다 풀어져 버리면 더 이상 관절에 압박력이 생기지 않고 관절은 분리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떡처럼 굳어 있는 캡슐 또한 더 이상 압박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캡슐은 다시 물을 머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야간 통증이 없어질 것이고 팔뚝을 끌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영감통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똥 닦고 뒤처리하고 브래지어 착용하고 머리가 옷 벗을 때 통증이 없어질 것이고 심할 경우에는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동작 또한 어렵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뻗는 순간 숄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플렉션 되잖아요. 이 동작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동작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없어져요. 저는 많은 치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50대는. 치료 기한이 일주일. 인핀지를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나요? 짧으면 3일입니다. 3번. 길면 2주입니다. 최대 2주. 아스라이티스 3개월. 50대니. 회복시키는데. 근육이 덜 굳은 거고요. 프론숄더는 근육이 많이 굳은 거예요. 자, 이래서 관절 내부에 자꾸 구조적인 문제 다 그래요. 모든 현대의학이 다 그러고 있고 매뉴얼 세라피스트들의 머릿속에도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들이 싹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꼬지것대로 배운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치료 못해요. 나이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아니에요. 태반이 나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목숨을 제외한다면 태반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왜 늙는지는 현재 밝혀져 있지 않아요. 사람이 늙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늙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늙는 이유를 안다면 안 늙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늙게, 늙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노화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왜 늙는지. 우리는 현대의학은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있어요.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환자들 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허리가 아프시고 어깨가 아파지고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고 어깨 수술하고 두통약을 먹고 발목이 삐면 한의의 치마 들어가고 의학적 조치를 취하게 되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노화의 비밀을 안다면 늙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노화의 비밀이 풀리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은 왜 협착이 오는지, 왜 관절염이 오는지, 왜 두통이 오는지, 왜 눈이 충혈되고 폐암이 걸리는지 모르고 있어요. 안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 그죠? 저는 알 것 같아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모든 질환은 제 몸에 안 나타납니다. 어제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굉장히 건방진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 아니면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인데, 저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걸 정면에서 책으로 내고 있고, 강의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도 올려보세요. 제 몸에는 이 60개 질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또한 나타나더라도 제 스스로 할 수 있죠. 대도 치고 환자 치료하는데 어깨도 아프죠. 그래도 무지가 아파고 하면 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득결병도 얼마 전에 또 왔다 갔고, 텐셀보도 뭐 한참 전에 왔다 갔고, 치료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육이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원리를 한다. 뭐 원리인가? 원리인가? 자, 좀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 또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근육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실은 너무 쉬우니까 신빙성이 없나요? 근육이 굳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굳어져 있든지 늘어나 있든지. 그렇죠. 늘어나 있는 게요, 허블러브레이즈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완성 긴장이라, 타이트하게, 2cm리고 탱탱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서 긴장돼 있다는 거죠. 예, 늘어나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자세가 안 좋든지 아니면은 안 썼든지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몰라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어쨌거나 근육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근육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모든 질환이. 근육이 안 굳어지게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스스로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60개 질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제 몸에는. 선생님들도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저와 똑같이 60개 질환이 안 생기게 될 거예요. 저 근육에서 화살표 하시는 거는 저 무슨 근육이 당기는 힘의 방향입니다. 근육은 기시에서 정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정지점에서 기시부 쪽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양쪽이 붙어 있으면 결국은 방향이 없이 양쪽이 가운데로. 설계 아닙니까? 아, 양쪽 시작점이 예. 붙어져 돼 있으니까 그 풍매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이쪽 저쪽 작용하는 거지 방향이 있냐 이거죠. 일단 1학년 해부학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육의 작동 원리는 인체를 움직이기 위한 것인데요. 예. 여기서 바이셉스라고 하는 힘으로 가운데를 향해 당기잖아요. 당기면서 이렇게 엘보가 플렉션 되어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지면에 딛고 있으면 팔을 당기면 어깨를 끌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동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기형해부학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땡 방향이 자, 바이셉스, 상원 이두박근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라디얼 튜브 크레서, 포라코드 프레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힘이 작동, 그 근육이 이렇게 돼요. 자, 가운데를 설령 좁힌다 하더라도, 힘의 방향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얘 당기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예, 이렇게 당기니까 팔 꿈치를 구부리는 것이죠. 삼두박근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니까, 팔꿈치 펴게 되는 거죠. 인체 골격근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골격근? 600개라는 사람들 있고 650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650개 근육은 자기가 하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움직임을 주는 역할들이죠. 제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 내 몸이 이렇게 안 쓰러지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쪽에 물이 탁 끊기게 대퇴사선이 꽉 잡아주고 있고, 엉덩이가 탁 끊기게 엉덩이 근육이 탁 잡아주고 있고, 척추 길이근도 약간 긴장을 하고 있고, 장요근도 앞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상태죠. 이 중력과 체중을 버틸 정도의 근력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움직임을 해 나갈 때, 나는 순간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이 신경신호를 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지만 진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가지만 진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뇌로 명령이 가게 되고 뇌에서 다시 통합해가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신경을 따라. 그 모터 유닛 리크루먼트라고 하거든요. 운동단위 동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근육의 신경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과학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로봇을 만드는데 인체공학자 같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카이스트 안에 보면 물리調사들 중에도 한 명 카이스트 로봇 만드는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리調사 없는 것 같고, 인체의 이러한 작동 원리, 역학이라고도 하고 바이오메카닉이라고 하는데요. 생역학. 근육이 있을 때 어느 각도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느냐라고 하는 학문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이라고 합니다. 그 최종적인 거고, 제일 처음에 해부학을 배우고요. 근육학. 예. 마이올로지라나 아무튼 근육학. 근육이
이렇게 생겨있고, 액틴과 미오신이 어떻게 크로스 브릿지되고, 그 다음에 기능 해방하려고.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 최대 가동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근육, 맥시멈 들면 끊어지기 전에 그 최대 네. 가동 범위가 있을 텐데 평소에는 이렇게 그 중간 단위에 그 이제 뭐 이렇게 중간 이하에서 쓰다 보니까 근육 가쪽이라든지 안 쓰는 그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굳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육이 활동하는 그 범위에 있는 그 부분은 계속 움직이니까 잘 말랑말랑한데 맥시멈으로 이렇게 안 하니까 그 가동이 안 돼, 그 관여되는 안 되는 그 부분 근육이 평소에 안 쓰니까 거기에 굳어지는 게 아닌가요? 무슨?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런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죠. 요가 동작처럼. 요가를 하면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평소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어떤 통증이나 어떤 통증 사인이 올 때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를 알고 그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움직이려고 할 때 광배근에 이렇게 당긴다고 하면 광배근이 짧아져 있는 것이니까 광배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부드러워지거든요, 지금. 저는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 번씩 나간단 말입니다. 매일 시간이 남는 게 아니니까. 저도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면 나오면 몸을 뻐근하죠, 뭐. 다리도 막 뻐근하고. 그러면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건 본인은 스트레칭을 하죠. 테니스가 서브 자체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온몸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에 맞춰서 적절히 스트레칭을 하죠. 그게 뭐 치료일 수도 있고 예방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예방하려고 평소에 그 격렬하고 요가 동작을 해가고 온몸을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돈 벌고, 돈 벌러 다녀야지 뭘 그걸 합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두통이 나타났는데 목 통증이 나타났을 때, 몸이 굳어 있으니까 목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되고. 자, 1시간 20분 정도 떠들었는데요.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